지금 전기세가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당장 AS 센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가열식 가습기가 겨울철 전기 먹는 하모가 따로 없다는데 사실일까? 소음 때문에 잠 못 자고 환불했다는데 사실일까? 막상 켜봤는데 가습 효과도 별로 없다던데 사실일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가습기의 모든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세 얼마나 나올까? 특히 가열식 가습기를 쓴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겨울철 전기세죠. 그래서 제가 몇 달치 저희 집 관리비 명세서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작년 겨울 관리비 그리고 여름 관리비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경우에는 밤 12시 정도에 가습기 스타트를 누르고 아침 7시에서 8시 정도에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요.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틀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11월 분에 대한 관리비는 27만 8,140원이 나왔는데요. 전기료만 전월 대비로 본다면 27,840원에서 34,360원으로 6,520원이 증가했습니다. 23년 12월 분은 33만 8,020원이 나왔습니다. 전기료 57,750원에서 전기세 증가액이 23,390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아마 이때가 좀 본격적으로 매일 가습기를 틀던 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겨울철의 피크인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분은 30만 7,880원, 전기료는 43,200원, 전월 대비 14,550원이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습기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서 감소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24년 2월까지 보여드리면 26만 990원, 전월 대비 증감액은 거의 차이가 없죠. 비교하실 수 있게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철 관리비 또 보여드릴게요. 24년 7월 분은 20만 100원이 나왔네요. 전기료만 본다면 한 달에 대략 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24년 11월 분은 23만 2,360원, 전기료는 대략 4만원 정도. 23년 겨울에 관리비가 좀 높게 나왔던 이유는 전기료 제외하고도 일부 관리비 변동도 있고 난방, 온수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유의 깊게 보실 건 전기료의 차이예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때 6,000원 정도 올랐다가 피크 시기에는 2만원대로 더 올랐고 다시 추위가 풀리면서 전월 대비 4,000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 10만원 이렇게 커졌다면 모를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짧은 겨울이지만 저와 아내의 코와 목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겨울을 보내는데 스텐 수조는 녹이 슬지 않았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촬영 날짜 기준 25년 1월 10일 현재 스텐 수조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또 관리 살짝 한다고 구연산 넣고 세척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씩 깨끗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텐 수조 안에는 현재로서 눈에 띄는 녹이나 큰 흠집은 없는데요. 최근에 가습기 안쪽에 녹이 슬거나 뭔가 탄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가습기를 틀었는데 뭔가 이상한 시큼한 냄새가 나서 껐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안에가 조금 더 탄 것 같은, 뭔가 녹아내린 것 같은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거는 바로 AS 신청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가열식 가습기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귀찮진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일 청소를 해야 하는 약간의 귀찮음 정도는 있어요. 저의 경우는 상태가 좀 괜찮을 때는 가볍게 수세미로 쓱쓱 닦아서 물로 헹궈서 말리고 있습니다. 조금 세척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구연산 넣고 뜨거움을 받아서 수세미로 닦아주거나 그냥 구연산 넣고 끓여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쓰는 제품은 자동 세척 모드가 없어서 타이머 1시간 정도 맞춰놓고 3단으로 세게 튼 다음에 가열하고 헹구고 말려놓고 있습니다. 굳이 루틴을 짜본다면 가벼운 청소 및 건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 모드를 활용하고 씻어주고 말려주기. 석회는 일단 관리를 최대한 자주 해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번째, 처음 왔을 때 연마제는 어땠나요? 가열식 가습기 수조가 스텐이라서 연마제가 너무 신경 쓰여요 라는 후기나 고민들이 있기도 한데요. 저의 경우는 도착했을 때 식용유를 휴지에 묻혀서 대여섯 번 닦아줬던 것 같아요. 일단 휴지에 묻어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닦아주고 구연산 넣고 한번 끓여줬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수돗물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사실 연마제 관련해서는 제품마다 스텐의 상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잘 묻는다 안 묻는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걱정이시라면 해당 제품들 후기 중에서 연마제 위주로 검색을 해보거나 리뷰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열식 가습기 광고하는 것만큼 가습 효과가 좋을까? 가열식 가습기의 효과를 보는 것의 기준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가습량과 습도가 잘 올라가고 유지가 되는지, 두 번째는 방 안의 온도가 일부 올라가는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틀어놓는데요. 이 제품의 수조통은 5리터이고 저희는 항상 맥스 근처까지 채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단으로 틀고 65% 습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침이 되어도 물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방 안의 습도나 온도감도 적당했어요. 3단으로 하고 65%를 습도로 맞춰놨을 때는 아침에 물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과 일어났을 때의 습도나 온도 차이는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용하면서 단점은 없었나요?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단점은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냄새, 탄내, 자동 꺼짐이 잘 작동이 되는지, 가습기 물 다 떨어졌는데도 가열하면 불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가열식 가습기 제품이 그럴 거예요. 물이 다 떨어졌을 때는 몇 분 이내로 자동으로 가습기가 꺼지는 기능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제가 쓰는 퓨어숨 가습기의 경우는 물 다 떨어지면 5분 이내로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을 때 탄내가 난다거나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험은 없었어요. 소음이 심하다던데 소음은 괜찮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소음 때문에 환불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어요.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되게 조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던 건데 밤마다 기분 나쁘고 거슬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 원인을 찾으려고 며칠을 고생했었는데요. 제가 찾은 원인은 수돗물이 가열되면서 침전된 것들이 열을 받으면 이상한 기포를 만들어내면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없애려면 수조 바닥을 열심히 닦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소리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정리해보면 처음 가열될 때 끓는 소리가 일부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잘 자면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열이나 위험도는 어떤가요?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해볼게요. 팔팔 끓고 있는 가습기 기준으로 겉면은 따뜻보다는 더 뜨거운 정도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만지기에는 성인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습기 뚜껑을 열 때는 조심해서 열어야 합니다. 열 때 확 올라오는 수증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뒤로 한 채로 조심스럽게 열어줘야 해요. 신생아 가습기나 아이들 가습기로 쓰려고 한다면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초음파 쓸 때는 가습기랑 공기청정기를 같이 못 썼거든요. 초음파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물이 미세입자 같은 형태라서 공기청정기가 이걸 먼지처럼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랑 같이 돌리면 엄청 세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가열식 가습기는 말 그대로 수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말끔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안방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열식 가습기 하나로 거실까지 커버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크기가 더 넓기도 하고 거실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거실에서 가습기를 쓴다면 가열식보다는 초음파나 복합식 조금 더 용량이 큰 거를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가습기 쓰게 되면 후기를 남겨볼게요. 가습기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